오늘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에요. 가까운 지인에게 전해 들은 사연인데 듣는 내내 마음이 먹먹해서 도저히 혼자 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인공의 이름은 미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경 씨는 40살 생일 전날 밤을 혼자 보냈어요. 케이크도 없었고 축하 문자도 별로 없었고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나이 4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39까지는 그냥 아직 30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위로조차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된 거예요. 직장은 있었어요. 중견 무역회사 과장 자리, 남들이 보기엔 나쁘지 않은 자리였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팀도 있고 명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 문을 열면 늘 그 무게가 왔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함, 켜놓은 TV 소리만 방 안을 채우는 그 감각.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40 전날 밤만큼은 그게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내일이 지나면 40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그날 밤 미경 씨의 마음속에는 뭔가 단단히 결심 같은 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아직 뭔지는 몰랐지만요. 그런데 자정이 막 넘어갈 즈음이었어요.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미경아, 나 결혼해. 다음 달에. 발신인은 준혁이었어요. 10년 넘게 만난 남자 미경 씨가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 자리 잡으면 지금은 아직이라는 말을 반복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미경 씨는 기다렸어요. 35에도, 38에도, 39에도. 그런데 그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요. 문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전화도 아니고 직접 만나서 한 말도 아니었어요. 자정이 지난 시간에 문자 하나. 미경 씨는 한참을 그 문자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냐고요?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대요. 오히려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40살 생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밤처럼 느껴지는 그 밤이. 그게 미경 씨 인생에서 뭔가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죠. 생일 다음 주 친구들이 밥을 사준다고 했어요. 위로 겸 축하 겸 뭔가 어정쩡한 자리였죠. 가까운 친구 3명이 모였어요. 소라, 지연, 민주. 셋 다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술이 조금 돌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어요. 소라가 먼저 말했어요. 미경아, 너 이제 눈 좀 낮춰야지. 솔직히 말할게. 40이 넘으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 알잖아. 지연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너 조건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렵잖아. 너무 따지는 거 아냐? 미경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술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어요. 그러다 민주가 반쯤 농담처럼 말했어요. 야, 그냥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해버려. 뭘 그렇게 고르고 있어. 그 말이 어딘가에 딱 박혔어요. 미경 씨가 잔을 내려놓으면서 조용히 말했대요. 그래, 그렇게 할게.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할게. 친구들은 웃었어요. 농담으로 들었으니까요. 근데 미경 씨는 그날 진심이었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문자 하나로 끝난 그 경험이 뭔가 미경 씨 안에 있던 망설임을 완전히 녹여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경 씨는 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술도 조금 마신 데다 기분도 이상하게 붕 떠 있는 상태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복도를 걷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부 아저씨였어요. 늦은 밤인데도 조용히 복도를 청소하고 계셨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묵묵히 밀대를 밀고 계신 모습이었죠. 미경 씨가 지나치려다가 멈췄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의 뒷모습이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날 밤 자신도 비슷하게 외로웠던 것일 수도 있어요.
늦게까지 일하세요? 미경 씨가 불쑥 말을 걸었어요. 그 사람이 돌아봤어요. 나이는 한 4, 50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수수하고 조용하고 눈빛이 차분한 사람이었죠. 네, 이 시간에 하는 게 방해가 덜 돼서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미경 씨는 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집 문을 열었어요. 그게 강태수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미경 씨는 늦게 퇴근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태수 씨를 마주쳤어요. 처음엔 그냥 눈인사만 했고 그러다가 짧은 인사로 이어졌고 어느 날엔 복도 벤치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태수 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묻는 말에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게 미경 씨한테는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대요.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경 씨가 또 늦게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술이 조금 있는 상태였어요. 태수 씨가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미경 씨가 다가가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태수 씨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미경 씨가 웃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그럼 저랑 결혼하실래요? 태수 씨가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미경 씨 머릿속에서 밤새 맴돌았어요. 일주일 후 태수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진심이셨으면 저도 진심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났어요. 밥도 먹고 공원도 걷고. 미경 씨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대요. 화려하지도 않고 뭔가를 애써 증명하려 하지도 않는 사람. 그냥 옆에 있으면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2달 후 진짜로 결혼을 결심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그냥 멍하게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가 청소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미경아, 엄마가 뭘 잘못 키운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어머니한테 그건 딸의 결혼이 아니라 딸의 포기처럼 들렸던 거예요. 미경 씨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대요. 설명하려고 해봤지만 그날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 말에 어머니는 더 크게 우셨어요. 행복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들렸던 것 같아요. 40이 넘은 딸이 청소부와 결혼하면서 행복을 찾겠다고 하니까요. 친구들한테 말하는 건 어머니보다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소라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경아, 진심이야? 아니면 좀 힘들어서 충동적으로 하는 거야? 지연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야, 직업이 청소부야? 나이는? 배운 건? 재산은? 너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민주는 조용히 있다가 결국 말했어요. 나는 반대야. 미경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미경 씨가 전해준 말에 따르면 그 자리가 참 이상했대요. 술자리에서 눈 낮추라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낮추니까 그게 또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미경 씨는 자기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조금은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흔들림을 붙잡아준 건 태수 씨의 그 조용하고 성실한 눈빛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태수 씨가 한 번은 그렇게 말했대요. 많은 말은 없었지만 그 말 하나가 참 이상하게 든든했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아주 작게요. 가족 몇 명, 친한 사람 몇 명, 그게 전부였어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조용한 레스토랑 한 켠을 빌렸고 드레스도 수수했어요. 소라와 지연, 민주는 왔어요. 왔는데 그 눈빛이 조금 이상했어요. 축하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눈빛이 섞여 있었다고 미경 씨는 느꼈대요. 태수 씨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특별히 비싼 게 아니었지만 단정했어요. 그리고 식 내내 미경 씨 옆에서 조용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결국 오셨어요. 오시긴 했지만 웃지는 않으셨어요. 식 내내 입을 꾹 다물고 계셨어요. 그날 사진을 나중에 봤는데 미경 씨는 웃고 있었대요. 어색하지 않고 진짜로 웃는 얼굴이었대요. 본인도 몰랐는데 사진 속 자기 얼굴이 낯설어 보였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던 것 같다고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저도 괜히 마음이 좀 뭉클해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온 날 밤이었어요. 미경 씨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낯선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어색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짐 정리도 끝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시간에 태수 씨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냉장고를 살펴보고 뭔가 꺼내서 요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미경 씨가 뭐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밥 먹고 자야지요. 그 한마디였어요. 국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결혼 첫날 밤 두 사람의 집에 국 끓는 냄새가 났어요. 된장국이었어요. 별거 아닌데 그 냄새가 이상하게 포근했다고 미경 씨가 말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말은 별로 없었는데 어색하지 않았대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설거지도 태수 씨가 했어요. 다 씻고 부엌을 정리하고 나서야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경 씨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은 집에서 잠드는 게 이렇게 다른 느낌인 줄 알았대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편안했어요. 미경 씨가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태수 씨의 하루가 어떻게 생겼는지를요. 태수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조용히 알람도 거의 없이요. 일어나면 바로 세수를 하고 간단하게 뭔가를 챙겨 먹고 6시가 되기 전에 집을 나섰어요. 미경 씨가 일어날 때는 이미 태수 씨가 나간 뒤였죠. 퇴근은 보통 오후 늦게였어요. 때로는 밤까지도 이어졌어요. 아파트 청소 외에도 다른 건물 청소 계약도 몇 군데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꽤 많은 사람이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씻고 밥을 했어요. 미경 씨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같이 만들고 늦게 들어오면 혼자 해 먹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요. 힘들지 않으세요? 어느 날 미경 씨가 물었대요. 태수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이 있다는 게 고마운 거죠. 짧은 대답이었는데 미경 씨가 그 말을 오래 생각했대요.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했어요.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서 먼저 감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미경 씨의 직장 생활에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별로 좋지 않았대요. 아무도 없는 집이니까요. 그래서 자꾸 퇴근을 늦추게 되고 야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더 지쳐서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태수 씨가 생기고 나서는 퇴근이 달라졌어요. 집에 가면 누군가 있거나 혹은 곧 올 사람이 있다는 감각.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마음이 조금 안정되니까 일에서도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엔 동료랑 작은 거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그게 좀 줄었어요. 팀원들이 먼저 느꼈는지 요즘 미경 과장님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말도 나왔대요. 팀장이 한 번은 미경 씨를 불러서 말했어요. 요즘 업무 파악이 예전보다 훨씬 꼼꼼해졌어요. 뭔가 달라진 거 있어요? 미경 씨가 뭐라고 했냐고요? 그냥 웃으면서 집이 좀 편안해졌어요 라고 했대요. 팀장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집이 편안해지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미경 씨는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친구 소라가 연락을 해왔어요. 남편이 회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작은 인테리어 업체였는데 초반부터 일이 잘 풀린다고 목소리가 꽤 들떠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계약 몇 건 한 번에 딴 거 있어. 이제 직원도 뽑는데. 미경아, 너네 회사도 리모델링 생각 있으면 나한테 말해. 특별히 싸게 해줄게. 그 말에 미경 씨가 잠깐 어색하게 웃었대요.
소라가 그걸 눈치채고 덧붙였어요. 아, 참. 태수 씨는 요즘 어때? 여전히 청소 일해? 응, 잘하고 있어. 그렇구나. 소라가 짧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그 짧음 안에 뭔가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대단하다거나 부럽다거나가 아니라 아직 거기 있구나 하는 그런 톤이었거든요. 미경 씨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생각했대요. 왜 저 말이 마음에 걸리는지를요. 그러다가 알았어요. 자기가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아직도 이 결혼이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무게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소라 남편 재민 씨를 처음 제대로 본 건 넷이서 밥을 먹은 자리였어요. 소라가 한번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미경 씨도 태수 씨를 데리고 나갔어요. 재민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회사 얘기, 계약 얘기, 앞으로의 계획 얘기. 에너지가 넘쳤어요. 성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온몸에서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태수 씨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음식을 먹고 가끔 짧게 대답하고. 재민 씨가 한 번은 태수 씨한테 물었어요. 형님은 앞으로 뭔가 더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청소 말고요. 태수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지금 하는 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다른 걸 한다고 잘 되진 않더라고요. 조용한 말이었어요. 근데 묘하게 무게가 있었어요. 재민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고 소라도 화제를 바꿨어요. 미경 씨는 그날 집에 오면서 태수 씨한테 물었대요. 오늘 불편하지 않았어요? 태수 씨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밥이 맛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미경 씨가 피식 웃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신경 쓸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구나 싶어서요. 결혼 1년이 가까워질 무렵 동창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밥 한번 먹자고 한 거예요. 미경 씨도 오랜만에 나갔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각자 사는 얘기로 흘러갔어요. 누구는 남편이 의사, 누구는 남편이 대기업 부장, 누구는 집을 새로 장만했다는 얘기. 그런 말들이 오가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미경 씨한테 물었어요. 미경이 너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남편 뭐해? 미경 씨가 잠깐 멈췄대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청소 일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가 아, 그래? 하면서 재빨리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 짧은 침묵 안에서 미경 씨는 여러 가지를 느꼈대요. 창피함이었냐고요? 아니요. 그보다는 이 자리가 서로의 남편 직업으로 서열을 매기는 자리였구나 하는 쓸쓸함이었대요. 그리고 그 서열 안에서 자기가 가장 아래에 있다는 느낌.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좀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태수 씨가 이미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미경 씨가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뭔가 따뜻하게 해놓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생선조림이었어요. 태수 씨가 요리를 잘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냄새가 유독 좋았대요. 모임은 어땠어요? 태수 씨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미경 씨는 잠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대요. 남편 직업 물어보더라고요. 태수 씨가 밥을 뜨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미경 씨를 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청소 일한다고.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잘했네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묻지도 않고 위로의 말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잘했네요 한마디. 미경 씨가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고맙다는 말처럼 들렸던 걸까요? 그날 저녁이 유독 맛있었대요. 결혼하고 처음 온 건 싸워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왔어요.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겨울이 시작되면서 세제와 찬바람에 손이 많이 상한 것 같았어요. 미경 씨가 핸드크림을 가져와서 발라주겠다고 했어요.
태수 씨가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미경 씨가 그냥 손을 잡았어요. 태수 씨 손이 참 거칠었대요. 상처도 있고 마디마디가 두꺼워져 있고 이 손으로 매일 일을 하는구나. 그 감각이 갑자기 확 와 닿았어요. 핸드크림을 바르다가 미경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갑자기였대요.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눈물이 그냥 났어요. 태수 씨가 당황했는지 조용히 물었어요. 어디 아파요? 미경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요. 태수 씨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냥 울어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더 울었대요. 10년을 기다렸던 것, 문자 하나로 끝난 것, 40생일 전날 밤 친구들의 눈빛, 동창 모임에서의 침묵. 그게 다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어요. 태수 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있었어요. 봄이 되면서 동창 모임이 한 번 더 생겼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마 첫 모임이 괜찮았던지 다들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경 씨도 나갔어요. 이번엔 마음이 조금 달랐어요. 뭔가를 증명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랜만에 얼굴 보는 자리로 가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분위기는 처음보다 더 편했어요. 웃음도 많았고 학창시절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각자 사는 얘기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누가 특별히 미경 씨를 겨냥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미경 씨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다들 조금씩 무언가를 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고 있다는 말,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말, 집을 넓은 데로 옮겼다는 말.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어딘가 조금씩 더 크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경 씨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안타까웠대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다들 자기 삶이 괜찮다는 걸 서로에게 보여주느라 바쁜 것 같아서요. 집에 오면서 태수 씨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태수 씨가 말했어요. 다들 각자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 한마디가 또 오래 남았어요. 세 번째 동창 모임은 좀 달랐어요. 그 자리에 수연이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미경 씨랑은 학창 시절에 그리 가깝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꽤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았고 그걸 숨기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술이 좀 돌자 수연이 미경 씨한테 말을 걸었어요. 미경아, 나 들었는데 남편이 청소부라고. 진짜야? 테이블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미경 씨가 응했더니 수연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근데 어떻게 청소부랑 결혼을 해? 40이 넘어도 그렇지 그게 최선이었어? 친구들 몇 명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누군가는 화제를 돌리려 했고 누군가는 그냥 술잔을 들었어요. 미경 씨가 잠깐 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대요. 응, 최선이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방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자기 술잔을 들었어요. 수연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미경 씨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끝나고 미경 씨는 생각보다 덜 속상했대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경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연이 한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게 최선이었어? 라는 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혼자가 되니까 조금씩 스며드는 게 있었어요. 아직도 남의 말이 이렇게 아프구나. 그걸 느끼면서 미경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대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결혼이 잘된 선택인가? 그러다가 태수 씨가 떠올랐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는 그 사람. 집에 오면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무 불평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사람. 손이 거칠어지도록 일을 하면서도 일이 있다는 게 고마운 거죠 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리고 미경 씨가 이유 없이 울 때 그냥 울어도 돼요 라고 말해준 그 사람. 버스가 멈추고 미경 씨가 내렸어요. 집 쪽으로 걸어가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수연의 말은 틀렸어요. 최선이 맞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선택 중에 제일 잘한 선택이에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미경 씨의 진짜 변화였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태수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미경 씨가 들어오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모임 어땠어요? 미경 씨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한 친구가 좀 못된 말을 했어요. 태수 씨가 옆에 앉았어요. 많이 상했어요? 조금요. 근데 집에 오면서 괜찮아졌어요. 태수 씨가 가만히 있다가 말했어요. 미경 씨, 나는요. 잠깐 멈췄어요. 태수 씨가 말을 이어가기 전에 뭔가를 고르는 것 같았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미경 씨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대요. 태수 씨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평소에 감정 표현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당신이 부끄러울 이유가 없잖아요. 미경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많이 웃는 사람은 아닌데 그날은 좀 웃었대요. 그 장면이 미경 씨한테는 오래 남는 기억이 됐어요.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 미경 씨는 스스로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 미경 씨는 솔직히 좀 날카로운 면이 있었대요.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그게 안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이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태수 씨와 살면서 그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는 실수를 해도 그냥 다시 하면 된다는 사람이었거든요. 크게 동요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을 때 자책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옆에서 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미경 씨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팀원이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이 계획대로 안 풀려도 덜 흔들렸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진짜로 퇴근하는 사람이 됐어요. 집에서 일 걱정을 덜 하게 됐거든요. 팀장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미경 씨, 요즘 보면 리더십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보다 팀원들이 따르는 게 느껴져요. 미경 씨는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어요. 집에서 매일 보는 그 사람한테서 왔다는 걸요. 결혼 2년이 됐을 무렵 소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미경아, 나 이혼해. 전화기 너머 소라의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씩 나왔어요. 재민 씨 사업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처음엔 계약도 따이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직원 월급도 밀리고 빚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가 많이 틀어졌대요. 소라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껍데기였어. 미경 씨가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아마 그냥 들어줬을 거예요. 이럴 때 말이 많으면 오히려 상처가 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 씨는 한참을 생각했대요. 소라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남편 사업 얘기, 집 얘기, 아이 얘기. 그리고 미경 씨한테 눈 낮춰라고 했던 그 말도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소라를 탓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모두 얼마나 불확실한 것들 위에 서 있는지를 새삼 느꼈기 때문이에요. 결혼 2년 차 가을 회사에서 팀 개편이 있었어요. 몇 개 팀을 합치고 조직을 새로 짜는 구조였는데 그 과정에서 팀장 자리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미경 씨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연차도 긴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자기 일하면 되지 뭔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장님이 미경 씨를 불렀어요. 미경 씨를 새 팀 팀장으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미경 씨가 잠깐 멍했대요. 부장님이 이유를 설명했어요. 업무 역량이야 원래 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팀 내 분위기를 끌어가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있다는 평가였어요. 미경 씨가 집에 와서 태수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태수 씨가 뭐라고 했냐고요? 잘 됐네요. 근데 힘들면 말해요. 내가 밥 잘해줄게. 그게 전부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축하하거나 자기 덕분이라거나 하는 말 없이 그냥 밥 잘해준다고 했어요. 미경 씨가 그날따라 그 말이 제일 큰 응원처럼 들렸대요. 팀장 발령이 났어요.
회사 내에서 꽤 화제가 됐어요. 나이가 43이었고 여자 팀장이 드문 팀이었거든요. 미경 씨는 담담했어요. 기쁘긴 했지만 뭔가 엄청난 감격이 있던 건 아니었대요. 그냥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팀원들도 좋아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말했어요. 팀장님이 돼서 다행이에요. 팀장님이랑 일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말이 미경 씨한테는 어떤 상패보다 좋았대요. 친구들한테는 조용히 알렸어요. 소라는 대박이다라고 했고 지연은 역시 미경이야 라고 했어요.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준 것 같았어요. 근데 미경 씨가 제일 먼저 알린 건 태수 씨였어요. 퇴근하자마자 전화로 말했어요. 나 팀장 됐어요. 태수 씨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잘했네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미경 씨가 웃었어요. 뭔가 감동적인 말을 해줄 것 같았는데 밥 메뉴를 물어보는 이 사람이 오히려 너무 좋았대요. 미역국 먹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날 저녁 미역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 이후 1년 사이에 미경 씨 주변에 여러 일들이 생겼어요. 소라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재민 씨 사업비 정리 과정에서 공동 명의로 된 것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지연은 남편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직접 말하지는 않았는데 전에는 남편 자랑을 자주 하던 사람이 요즘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간 거예요. 민주는 아이 교육 문제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과외, 학원, 경쟁. 아이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미경 씨한테 연락이 왔을 때 미경 씨는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예전엔 뭔가를 조언하거나 자기 생각을 말하려 했던 미경 씨가 이제는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소라가 한 번은 말했어요. 미경아, 너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응. 더 차분해졌어. 그리고 뭔가 든든해 보여. 미경 씨가 웃었대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소라가 잠깐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나는 반대로 간 것 같아.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대요. 그 무렵 미경 씨한테 오래된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준혁이었어요. 10년을 기다렸던 그 남자요. 미경아, 잘 지내지?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밥 한 번 먹을 수 있어? 미경 씨가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대요. 반응이 어땠냐고요? 신기하게도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기대도 없었고 설레임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오래전에 지나간 사람이 연락을 했구나 정도였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준혁이 결혼한 여자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연락을 해온 이유였는지는 짐작이 갔어요. 미경 씨는 짧게 답장을 보냈대요. 잘 지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연락 고마워. 그리고 더 이상 답장은 안 했어요. 태수 씨한테 그 얘기를 했냐고요? 했대요. 숨길 이유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태수 씨가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말했어요. 잘 됐네요. 그게 전부였어요. 미경 씨는 그 반응이 오히려 좋았대요. 질투하거나 캐묻거나 하지 않는 그냥 신뢰하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이었어요. 같이 산 지 3년이 가까워지면서 미경 씨가 태수 씨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태수 씨는 절대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좋은 차를 샀다거나 집을 넓혔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잘 됐네요 하고 끝이었어요. 시기하는 감정 자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태수 씨가 말했어요. 남이 잘 되는 게 나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단순한 말이지만 미경 씨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태수 씨는 또 절대 빈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좋으면 좋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짧게 말했어요. 과장도 없고 축소도 없었어요.
처음엔 그게 차갑게 느껴졌는데 살다 보니 그 말들이 다 진심이라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태수 씨는 미경 씨한테 단 한 번도 왜 그랬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결정한 것에 대해 뒤에서 묻지 않았어요. 앞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경 씨가 그 사람한테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뒤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지금 앞을 보는 것. 결혼 3년째 되던 봄 동창 모임이 다시 열렸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미경 씨도 나갔어요. 이번엔 태수 씨가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대요. 미경 씨가 같이 가요 했어요. 태수 씨가 동창 모임에 나타난 거예요. 수수하게 차려입고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몇몇이 어색해했어요. 이 사람이 그 청소부 남편이구나 하는 눈빛이 있었거든요. 수연이 이번에도 나왔는데 태수 씨를 보자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근데 자리가 진행되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태수 씨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는 말마다 가볍지 않았거든요. 누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조용히 듣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말했는데 그 말들이 어딘가 정확했어요. 그 자리에서 수연이 어렵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 사업이 요즘 많이 흔들린다고요. 그러자 태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버티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수연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미경 씨는 태수 씨 손을 잡았대요. 그 동창 모임이 끝나고 며칠 후 소라가 단둘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라였어요. 그날 많이 울었어요. 아이 얘기, 돈 얘기, 혼자 사는 얘기. 미경 씨가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소라가 물었어요. 미경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안정돼 보여? 진짜로 행복해? 미경 씨가 잠깐 생각했대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응, 진짜로 행복해. 소라가 멍하게 봤어요. 태수 씨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뭔가 숨겨진 게 있어서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매일 성실하고 나한테 거짓말 안 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게 전부야. 소라가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나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미경 씨가 손을 잡아줬어요. 나도 오래 몰랐어. 화려한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매일 밥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 그 말에 소라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소라의 웃음이었어요. 미경 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건 꽤 오래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종종 생각이 났어요. 40살 생일 전날 밤 혼자 천장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단단해졌다는 게요. 사람들은 가끔 삶이 드라마처럼 바뀌길 기대하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역전되고 비웃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화려한 결말이 오기를요. 그런데 미경 씨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웃던 친구들이 경악하게 된 건 태수 씨가 사실 재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경 씨가 조용히, 천천히 진짜로 행복해졌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이 너무 분명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태수 씨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밥을 할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 하루들이 쌓여서 미경 씨를 바꿨어요. 가끔 우리는 화려한 선택을 해야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좋은 선택은 옆에서 조용히 빛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요. 미경 씨가 그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미경 씨를 빛나게 했어요. 그걸로 충분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아는 게 아까워서 꺼낸 이야기인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그게 좋으셨다면 살짝 표시만 남겨주셔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답니다.